우리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. 이제 서른이 되시는 분들이나 40이 되시는 분들이나 50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10대를 조금 더 보낼 수 있겠구나, 20대를 좀 더 보낼 수 있겠구나, 30대를 좀 더 보낼 수 있겠구나, 이렇게 정신승리하는 게 가장 크겠죠. 동일한 나이라 하더라도 내가 나 스스로 젊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이나 신체 기능에 대한 능력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있거든요. 내가 실제로 뭐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있고 나으신 분들이 이제 내 심장은 충분히 나아져서 난 이제 건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심장병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내 심장은 어딘가 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는 정도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. 즉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,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이나 우리의 어떤 삶에서의 의욕이나 에너지나 어떤 내가 가지는 대인관계나 사회적인 역할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대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주 과거에는요, 환갑이다 그러면 되게 나이 든 사람이 됐어요. 근데 지금 환갑은 뭐 그냥 그렇게까지 나이 든 이미지가 아니고 실제 만나봐도 이 사람이 환갑이야? 뭐 나이 든 사람같이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 의학이나 이런 미용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을 이제 덜 늙게 만드는 그런 게 가능해졌거든요. 어차피 인간의 수명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늙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뭔가 젊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나이에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인바디 같은 걸 하거나 그러면은 신체 나이라는 게 나오죠. 우리 몸에서의 여러 가지 활력 정도, 그리고 근육량, 그리고 우리 몸에서의 어떤 혈관의 건강성,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체의 나이라는 것도 나오기는 하죠. 그러면은 내가 몸을 잘 관리하셨던 분이라면 실제 본인의 나이보다 신체 나이는 더 젊으실 수도 있고,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다뤘다면 실제 나이보다 내 몸의 나이,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체 나이,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나이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죠.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정신적인 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결국에는 내가 얼마만큼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느냐, 내가 얼마만큼 나 개인의 삶이나 내 가족 구성원 안에서나 사회적인 영역에서나 내가 내 나이에 걸맞는 어떤 역할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행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이대에 맞는 정신적인 나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수는 있겠죠. 때에 따라서는 애어른이라는 표현도 쓰죠. 나이는 어린데 참 어른스러운 아이, 이런 아이들은 막상 정신적인 나이는 많을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런 건 있어요. 정신적인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냐 적냐가 어느 한쪽이 꼭 좋다라고 얘기하기는, 정신적인 나이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, 정신적인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높다 그래서 꼭 좋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, 낮다 그래서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. 때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정신적으로 젊게 사는 거, 그게 누군가에게는 철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삶이 훨씬 더 윤택하고 즐겁고,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고 누군가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요, 더 건강하게 사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. 때에 따라서는 나이대보다 더 성숙하게 사는 게, 더 나이가 많게 보이게끔 사는 게 더 점잖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또 예측 가능하고 주변에서 배울 점이 많고, 이렇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죠. 결국에는 정신적인 나이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나 적정한, 가장 나에게 혹은 사회에 도움이 되고 적합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
어떻게 보면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태의 나이가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예,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뭐 정말 말도 못하는 열연을 펼치셨던 이성민 배우님이 JTBC랑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성민 배우님은 20대는 30대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30대 때는 40대가 되기를 되게 원했었다 그래요. 즉 내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라는 이성민이라는 사람이 특정 영역의 어떤 배역을 하고 그 안에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그 다음 단계의 나이를 가지는 게 본인에게 필요했다는 거죠.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에서도 필요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.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나이가 정신적인 나이는 더 많은 거를 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네요. 반면에 뭐 유재석 씨도 그랬던 것 같고 뭐 하하 씨도 그랬던 것 같고 내가 나이가 한참 들었어도 철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더 젊게 정신적인 나이를 유지하는 게 나 스스로에게나 사회적으로나 더 적합하고 필요하다는 의미겠죠. 제가 그 30대를 테니스 코트에서 보냈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선크림도 안 바르고 해서 완전 이제 피부가 죽었는데, 지금 좀 지나보니까 후회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지금은, 진짜 뭐 이렇게 좀 더 뭐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, 그러니까 뭐 정신적으로 혼자 나 젊다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말고, 도움을 많이 받아서 피부 관리도 좀 받으면 좋고요.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혼자만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젊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죠. 그게 이제 이 만 나이에 걸맞는 새 시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. 젊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가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강조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입니다.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. 이건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요. 세대 차이를 경험할 때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참 중요합니다. 즉 어른이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보다 낮은 연령대, 우리보다 아랫세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. 호기심이라는 건 결국엔 내가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어떤 문화를 즐기고 있는지, 어떤 생활을 하는지, 어떤 생각을 하는지, 연애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, 어떤 걸 좋아하고, 어떤 걸 즐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거든요. 내가 바라봐야 되죠. 근데 꼰대는 기본적으로 그거 하지 않아요. 그러면 나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거든요. 나의 방식을 타인에게 주입하는 꼰대는 결코 젊게 살 수 없죠. 왜냐하면은 나는 계속 늙어갈 거고,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계속 늙어가는 대상으로 바라볼 텐데 나는 내 걸 타인에게 계속 강요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계속 저 늙은이, 저 꼰대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.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젊게 살기 위해서는 나보다 젊은 세대들이,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면서 바라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.